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2월 6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지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영하 9도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도 영하 3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막은 3도로 나왔는데 영하 3도입니다. 네, 자, 맑은 날씨가 오늘 예보돼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인데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 대해서 오늘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경남을 갑니다. 경남 지역에서 타운홀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3명 가운데 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가 리더스 인덱스에 의뢰해서 재산공개 대상 2,764명을 분석한 결과 913명, 즉 33%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집을 2채 이상 보유했습니다. 공직자 주택 3,886채 중에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에 몰렸고 강남 서초 송파가 주택수와 집값 모두 1위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 주택가액은 전체의 35%에 달했습니다. 최다 보유자는 강남구청장이었는데 42채였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주로 부동산 정책을 주무른다면 하여간 다주택자의 보유에 대해서 눈 감아주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일침을 놓고 바로잡기에 나선 것입니다. 다주택 곧 투기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5주 안에 마무리하는 대외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청래 대표 쪽에서 만든 것 같은데 문건에는 조국혁신당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포함하는 방안 등 지도부 구성 논의가 핵심 쟁점으로 담겼습니다. 합당 절차는 2+2 실무협의체 가동 후 최고위 의결과 당원 토론회, 권리당원 투표, 중앙위 의결을 거쳐서 2월 27일 또는 3월 3일 신고 완료를 목표로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처음부터 합당 결론이라고 반발이 커졌고 정청래 대표는 당원 뜻대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원도 내 뜻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가능케 하는 어떤 여론의 동력은 김어준과 딴지일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방해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윤석열 측과 내란 특검이 같은 날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측은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이 대통령 결정을 돕는 조력 권한일 뿐 형법상 보호되는 권리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의 체포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영장에 적힌 장소밖에 수색할 수밖에 없는데 영장에 적힌 장소 밖까지 수색해서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특검은 국무위원 심의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소집 통지 자체가 당연하다고 맞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서 공천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고 이를 정세 보증금으로 쓴 정황을 핵심 부엄죄 사실로 적시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썼다는 거예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 수재 증제 혐의가 적용됐고 뇌물죄는 공천이 공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단 제외했습니다.
강선호 의원은 현금을 몰랐고 반환을 지시했다고 반박했지만 경찰은 자금 흐름이 구속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D 건설기계 인천 사업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회식 중에 신입사원에게 폭언과 얼차려를 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 2일 신입 환영 회식 2차 자리에서 팀장급 관리자가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고 신입사원에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시키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와, 특정 지역 비하 발언도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해당 관리자는 다음날 사과했지만 사내에서는 회사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보직 해임과 업무 배제를 했고 진상조사 뒤 인사위 회부 등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자, 정말 참 시대착오적이다 못해서 이 정말 덜 떨어진 인간 아닙니까? 예, 지금이 어느 때라고 참 한심합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고요. TV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말 불거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하지만 김 여사 1심 재판부는 명 씨가 여론조사를 여러 사람에게 무상으로 배포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제 새벽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입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강남 등으로 옮겨가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는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주거용이 아니라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도 안 하는 게 이익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 주택을 사들이는 걸 직격한 겁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주택도 나름이라며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선보일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부동산 문제를 망국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방 균형 발전을 근본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습니다. 지방 우대 또 지방 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 대신 보안 수사 요구권만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안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허용할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토론 끝에 수사권을 주지 않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겁니다. 보안 수사권을 인정할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고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그 대신 수사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안 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직접적인 보안 수사권은 예외적인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초선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합당에 대한 경청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던 정 대표가 합당 반대 의견이 높은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첫 자리를 만든 겁니다. 정 대표는 말을 아끼고 많이 듣겠다면서도 합당의 불가피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로 뭉칠 때 승리하고 분열할 때 패배했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고심 끝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초선 의원들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였는데 발언 대부분은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을 우려하는 목소리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의 경청 행보가 무색할 만큼 합당을 둘러싼 잡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나흘 전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건으로 거취 문제가 불거졌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을 열어 절차에 맞게 내린 결정에 책임을 묻는 건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자신의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 요구가 있으면 받아들이겠다며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원 투표에서 사퇴란 결과가 나온다면 대표직은 물론 국회의원직까지 물러나겠다면서 대신 사퇴 요구를 한 의원이나 단체장도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